안녕하세요. 의학박사 최승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 블로그에서 어떤 케이스를 말씀드릴 텐데요. 그 내용은 보형물이 터지셨는데 한쪽 보형물이 터진 거고 구형 구축이 양쪽 다 심한 상태셨어요. 그래서 피막을 그냥 싹 다 제거하고 근데 그 보형물이 터졌는데 피막 내부에서만 파손이 된 게 아니라 피막 바깥으로까지 번져나가서 피막을 찢은 거죠. 피막을 찢고 나가서 파손이 된 상태로 오신 분이었는데 그 피막 바깥으로 파손된 게 번져나가면 상당히 수술이 좀 골치 아파져요. 사실 실리콘은 사람 몸에서 인터랙션을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사람의 몸하고 조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실리콘이 이제 허가가 난 거예요. 그래서 과거에는 1960년대 막 이런 때는 이런 실리콘을 액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몸에다 주사를 하고 막 그런 때도 있었어요. 근데 그 액상 실리콘이 주변으로 막 번져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. 이동을 하는 거죠. 이동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액상 실리콘은 금지가 됐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1963년에 나온 게 이제 다우코닝사의 이런 그 실리콘 보형물이 이렇게 나온 거죠. 근데 보형물이 터졌을 때 증상이 어떤 게 있느냐? 식염수백 같은 경우는 터지면은 확 작아져요. 근데 그것도 물론 뭐 미세 파일이 있으면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작아지거든요. 그러면은 언제 터졌는지 모르고서 또는 꺼내봤는데 아주 미세 파일이 있는데 조금 물이 나오다 말다 이러면서 생리식염수백 같은 경우도 금방 눈치 못 채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생리식염수백은 전반적으로는 파손이 일어나면 물이 빠지니까 이제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. 근데 이제 그 코젤 같은 경우는 터져도 알기가 어렵죠. 왜냐하면 이건 응집력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오히려 어느 때부터 감촉이 좋아졌어요 이러면은 오히려 그때가 보형물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방 크기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보형물이 터지니까 방 크기에 딱 맞춰가지고 다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촉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근데 감촉이 좋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터졌다고 또 볼 수 없고 그것도 굉장히 그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. 어쨌든 보형물 파손은 그 실리콘 이런 코젤 같은 경우는 코에시브 겔은 보형물 파손의 증거를 알기는 정말 어려워요. 그래서 초음파를 봐봐야 돼요. 그래서 그냥 일반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하신다거나 또는 뭐 대학병원에서 뭐 유방 촬영을 했는데 뭐 좀 이상하다더라.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라. 그래서 검색해서 저희 병원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저희 병원의 보형물 제거나 교체나 뭐 재수술이나 이런 파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도 많고 그만큼 또 많이 했으니까요.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. 그래서 저희 병원은 보형물이 터져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다른 병원에서는 아니 보형물이 터질 수가 있냐, 이거 뭐 이렇게도 안 터지는 판국이 도대체 어떻게 터지는 거냐, 터질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. 근데 저희 병원은 터진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좀 이상한 병원이죠. 일단 증상은 일단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거가 있고, 증상이 또 다양하다, 애매한 증상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왜 터지냐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분도 이제 이런 분은 피막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이제 속에 있는 피막이고 겉에 피막 또 하나 또 있겠죠. 근데 안에 피막이 이제 조여오는 거예요. 조여와서 보시면 이 꺼낸 지가 지금 뭐 몇 달이 됐는데도 이 얇게 있는 게 이제 피막이에요. 피막이 이제 조이고 있잖아요. 그럼 막 이렇게 뭐 주름이 가 있고 막 접혀 있단 말이죠. 그러면은 이런 데서 찔러서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지금 이 상태로 시간이 더 지나면 터지는 게 이상하지 않죠. 터졌을 거예요. 근데 터지기 전에 오신 거죠.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여오면 안 터질 수가 없죠. 그리고 터진 거를 보면 항상 이런 접힌 부분의 끝부분에서 터지는 거지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가운데가 터지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환자들을 보면 꺼낼 때 이제 꺼내면서 보는 거죠. 여기 가운데가 터져서 오신 분은 그때 그 미국 LA에서 오신 분이 한 번 가운데 터졌고 그분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. 제가 그래도 몇천 명, 몇만 명까지는 안 가도 몇천 명을 수술했는데 그 중에 가운데 터진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. 하도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. 어쨌든 터진 건 뭔가가 접힌 거예요. 방이 작다거나, 그러니까 구형 구축이 생기면 방이 작아지잖아요. 막 조이니까 이런 데 접히는 데가 생긴단 말이죠. 그럼 결국 이제 오래되면 마모가 되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것도 공산품이니까. 슈퍼맨이 가져온 그런 돌은 아니잖아요. 언젠가 터질 수 있겠죠. 어쨌든 일단 터졌다 그러면 구형 구축이 있을 수 있겠다. 반드시 구형 구축은 아니에요, 사실은. 근데 어쨌든 구형 구축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. 일단 파손됐다 싶으면. 그러면은 이제 파손됐으면 보형물 어쨌든 제거를 하거나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구형 구축이 피막을 확인해야 돼요. 피막을 봐서
구형구축이 있는 피막은 그 피막을 싹 다 제거하거든요. 약간 꺼림직하니까 싹 다 제거하긴 하죠. 피막을 싹 다 제거하긴 하는데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토탈 캡슐렉토미라고 부르는데 캡슐을 전부 벗겨낸다. 캡슐렉토미 제거한다. 토탈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부 다 제거한다. 부분적으로 제거한다. 그럴 땐 파샬이라고 하죠. 파샬. 이런 식의 뭐 파손이 있다. 그러면은 구형구축이 얼마나 진행됐나 일단 그걸 먼저 확인해 봐요. 근데 구형구축이 아닌데도 터지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어요. 근데 정말 한두 끝도 이런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 뭐 나는 해야 돼요. 여러분 이거 유튜브 보시면서 밤새셔야 됩니다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자문 잘해서. 그래서 어쨌든 초음파를 먼저 봐요. 저희는 이제 저는 유방외과 출신이라 유방암 수술을 대학병원에 있을 때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초음파에 익숙해요. 그래서 초음파를 봐봐서 뭐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이런 환자들이 오진 않으셨지만 저도 이제 강남역에 개원하면서 자꾸 환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보형물 파손이 이제 관찰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보형물의 껍데기가 가다가 끊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요.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하얗게 보여요. 초음파상에서.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봐서 이거는 보형물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 피막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를 또 관찰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수술 중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알겠네. 그러면 늦어요. 미리 머릿속에 다 짜놓고서 계획을 짜놓고서 이 환자 상태가 어떤 건지를 다 알고서 계획을 짜고 들어가야죠. 일단 열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면 조금 늦어요. 그러면 정교한 수술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리고 수술 시간이 또 길어져요.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도 힘드세요. 저희는 대부분 다 부분 마취를 하잖아요. 전신 마취를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건 좋지 않아요. 어쨌든 빨리 딱 해결하고 나와야 돼요. 되도록이면 짧은 수술 시간을 하는 게 감염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. 그게 수술의 기본 원칙이에요. 수술의 대원칙이죠. 근데 그때 봐서 피막 두께가 얼마나 되나 이제 보통 한 1mm, 2mm, 뭐 3mm까지 가기도 해요. 정말 구형구축이 심한 분들은 피막 두께가 1cm, 뭐 2cm, 3cm 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진짜 괴물 같아요. 어떻게 이런 걸 갖고 사셨나 이런 생각이 들죠. 이런 거 떼내고 나면은 체중이 줄어드시겠네? 이런 생각까지도 들죠. 이제 초음파를 먼저 보고 이제 유방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. 보형물 상태랑 주변 피막 상태를.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걸 미리 디자인을 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저희는 대부분 부분 마취로 이제 보형물을 제거를 하죠. 그럼 색깔이 이제 이런 색깔이랑 좀 다르잖아요. 이게 파손돼가지고 색깔이 좀 변색이 된 거예요. 그 파손된 경우는 약간 노란색으로 많이 변해요. 이게 사실 100% 실리콘이 아니에요. 여기에는 뭐 다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파손됐거나 그러면 보형물 색깔이 좀 변하더라고요. 그 모자이크를 너무 해놔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파손된 경우는 여기 쭉쭉 흐르는 게 보여요. 그러니까 엿가락처럼 이렇게 쭉쭉 흐르는 게 보이거든요. 그럼 저희는 어쨌든 피가 안 나잖아요.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저희는 부분 마취라니까 쓱 들으면서 보여드려요. 한번 보세요. 그러면은 다들 놀라면서 보시는데 자, 피 안 나죠? 안심하셔도 돼요. 이 말씀을 꼭 드리죠. 환자한테 자랑도 하고 이제 안심도 시켜드리고 이제 그러죠. 또 딱 빼고 나면 사람들이 살 것 같다. 이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. 이제 걱정거리가 좀 덜은 거죠. 그리고 한쪽 빼고 나면은 좀 확실히 마음이 안정된 듯한 모습들을 보이세요. 그러면 이제 저도 좀 재미도 있고 안심이 되죠. 환자분이 안심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이제 조금 더 좋죠.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한 다음에 이거는 피막 바깥으로 번져나가는데 심하게 번져나가지는 않으셨어요. 원래는 보형물이 터져도 실리콘이 아무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실리콘 보형물이 터지면 기본적으로 빨리 제거를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. 왜냐하면 주변으로 퍼져나갈까 봐 그런 건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피막을 찍고서 나갔단 말이에요. 그 두꺼운 피막을 찍고 나갈 정도니까 상당히 날짜가 꽤 되셨을 거예요, 이분은. 근데 모르고 그냥 사신 건데 그러면 그걸 따라서 그 수술 전에 미리 피막 외부, 피막 외 파손이야. 피막 내 파손이 아니라 피막 바깥으로 찍고 나가면서 파손됐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수술할 때 거기를 조심조심 이렇게 조금 더 파는 거죠. 파서 이분은 어느 정도까지 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팠어요. 그래서 이분은 사실상 거의 100% 제거가 됐어요. 현미경을 보지는 않았지만 99.9%는 제거가 됐을 거예요. 그냥 사실은 좀 남겨놔도 되는데 그냥 괜히 꺼림직하잖아요. 사실은 이 연구라고 하는 게 항상 의학의 연구, 다른 과학도 그렇지만 항상 결론은 잠정적이에요. 나중에 결론이 바뀔 수도 있어요. 아무리 몇십 년 전부터 실리콘이 괜찮다고 해도 글쎄 그냥 원칙대로 그냥 최대한 다 제거하는 거예요. 그냥 남겨놔도 돼. 대충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겁이 많잖아요. 겁이 많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최대한 다 제거하고
그렇게 합니다. 아무튼 이거 뭐 모자이크를 뭐 빡세게 해놨지만 어쨌든 이제 이 피막을 싹 주변 조직하고 박리를 하는 거죠. 이런 것도 다 저희는 그냥 부분 마취를 해요. 그 구형 구축이 심하면 어떤 때는 사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하고 분리하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. 정상 조직하고 이 조직하고 확실히 분리가 되거든요. 때로는 이 피막, 이 구형 구축이 주변의 정상 조직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.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픈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피막과 두꺼워져 있는 피막과 정상 조직 사이를 마취제랑 지혈제랑 이제 그 생리지염수랑 이런 걸 믹스해가지고 주사를 놓으면 이 사이가 싹 벌어져요. 그럼 그걸 따라서 그냥 저희 싹 벌려 나가는 거예요. 그냥 딱 그것만 싹 발라내요. 구형 구축된 피막을 제거하면 내 유방이 작아지지 않을까? 별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. 정상 조직은 다 보존해요. 이런 분들은 유방이 다 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줌의 그런 유방 조직이 또 아까워요. 그런 것도 최대한 보존합니다. 제가 더 많이 들어도 최대한 보존해요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뭐 중간에 피도 안 나잖아요. 물론 뭐 피가 나면 좀 닦아내긴 하겠죠. 근데 기본적으로는 잘 피가 안 나요. 그 마취제에다가 지혈제를 믹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사를 하는데 마취제나 지혈제 효과가 한 5-6시간 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수술 시간 중간에는 피가 잘 나질 않아요. 그리고 어쩌다가 피가 난다? 그럼 거기만 딱 이제 지혈을 하면 되니까. 피가 나면 정말 피 색깔이 되잖아요. 그럼 수술 진행이 안 돼요. 보이질 않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가 나면 안 돼요. 그리고 피가 나면 어디 수술하다가 어디서 피가 딱 난다 그러면 환자분이 딱 이러세요. 아프다고 딱 하세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가 나면 그 부분 아프다고 딱 하세요. 그럼 거기만 딱 지혈하면 돼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마취제랑 지혈제를 믹스해서 쓴다는 게 굉장히 다른 병원과는 다른 큰 어떤 도구예요. 굉장히 수술할 때 저희가 그런 다른 병원하고 굉장히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액체들을 써서 그래요. 사소한 거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잖아요. 저도 이런 액체를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. 제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. 원래는 지방 흡입할 때 쓰는 액체예요. 지방 흡입할 때 쓰는 액체를 제가 여기다 차용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. 이미 검증된 것 중에 좋다고 하는 건 다 얻어다가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 유방 수술에 이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죠. 아무튼 그래서 피가 안 나잖아요.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싹 박리해 나가는 겁니다. 이제 피막을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가는 거고요. 그러니까 좀 너덜너덜 하잖아요. 너덜너덜 합니다. 어쨌든 뭐 이 피막이 뭐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. 그래서 여기 이제 한색으로 가려놓은 건 되게 유두하고 유륜이 있는 부위예요.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진들이 다 오래됐고 뭐 모자이크를 빡세게 해놨기 때문에 저도 사실 기억을 못해요. 그래서 그냥 여기쯤에 표시가 돼 있으면 유두하고 유륜은 가리려고 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. 유륜 절개를 해가지고 그냥 이 피막이 거기다 제거가 됐네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보니까 양쪽 다 파손이 되셨고 양쪽 다 피막을 싹 다 제거했죠. 100% 제거한 거예요 그냥. 그래서 사실은 아니 이 큰 모형물이 이렇게 작은 피막에 다 들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이건 구형 구축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피막이 되게 두껍고 이렇게 막 조여와요. 정말 이렇게 조여인 채로 그냥 정말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한 그 몇 날 며칠 막 몇 달 몇 년 못 살게 굴면 이 사람이 터져버리겠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못 살게 굴면 터지더라고요. 아니 이 큰 모형물이 저렇게 작은 피막에 다 들어가 있나 할 정도로 피막을 떼고 보면 의외로 이렇게 작네?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환자분들은.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모형물이 고생한 거죠. 이제 다른 분들 케이스들도 이제 좀 링크를 걸어놨어요. 그냥 같이 보시라고 한 거고 보시면 이제 피도 안 묻어 있잖아요. 이게 보면 뭐 유선 조직이나 뭐 지방 조직도 뭐 보이질 않습니다. 딱 그 피막만 제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도 실력이 많이 는 거죠.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계속하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. 몇 년 동안 또 뭐 몇백 명, 몇천 명 이렇게 수술하면 똑같은 수술만 계속하면 안 낼 수가 없어요. 이제 그런 거죠. 뭐. 수술 시간도 점점 빨라지고 이제 그런 거죠. 이런 식으로 고형물 파손된 경우도 저희는 피막까지 싹 다 제거하는 게 나름대로 어렵지 않게 그냥 끝나면 웃으면서 집에 가세요. 고형물 제거만 하신 분들은 이대로 끝내고 세척 더 하고 물로 씻어내고 뭐 그리고 만약 고형물 다시 넣으실 거면 이미 방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고형물 쏙 집어넣으면 되죠. 그럼 뭐 그냥 웃으면서 집에 가시는 거죠. 저희 6시면 다 퇴근해요. 너무 아파서 집에 못 가겠다 이런 분들 있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다 환자는 멀쩡해야 돼요. 저희 병원에 새로 오신 우리 직원분들, 이제 간호사님들 뭐 이런 분들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. 환자들이 아프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서 수술 끝나면 그래서 좀 좋다고. 딴 데 가면 수술 끝나면 아프고 막 다 뭐 피통 차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피통도 유방 축소 대용량 유방 축소 막 할 때나 가끔 차지
피통도 안 차거든요. 그뭐 피가 안 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피통 찰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별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편하죠. 수술 끝난 날 편하고 바로 다음 날 출근하시고 심지어 오전에 수술하시면 오후에 출근하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.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함몰 유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 여자분 함몰 유두를 사진을 올릴 수는 없고 그 남자분한테 동의를 얻어서 남자도 함몰 유두가 꽤 있으세요. 그래서 남자분한테 동의를 얻은 함몰 유두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